오늘은 어쩐지 분위기가 많이 고급스럽죠? 오늘 리뷰할 물건이 카메라계의 명품, 바로 이 라이카 로고가 박힌 스마트폰이거든요. 배우 류준열 씨를 비롯해서 블랙핑크 제니나 방탄소년단 비, 레드벨벳 조이, 소녀시대 태연 등등등 셀럽이라면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최고급 카메라 브랜드 라이카. 뭐 그리 대단한 브랜드냐? 묻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 이 질문에 대해 잠깐 답을 하자면 라이카는 우리가 아는 그 사진기의 원형을 만든 회사예요.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이 35mm 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를 만들고 표준화해 사진업계를 거의 50년 넘게 평정했던 전무후무한 브랜드입니다. 20세기의 굵직한 사건에 대한 사진들 대부분은 이 빨간 딱지가 붙은 카메라로 찍혔다고 보면 무방할 정도죠. 이 때문에 라이카는 수많은 매니아들을 양산해냈고 지금까지도 최고급 명품 카메라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이 브랜드의 특징이나 매력이 뭐냐? 비싸요. 렌즈 플러스 바디를 넣으면 대당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가 국내 라이카 매니아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반독 카메라 강남점 2층인데 이 앞쪽에 있는 카메라 한 대가 얼마라고? 1240만 원? 카메라 한 대가 월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자, 어쨌든 서론이 길었는데 이렇게 유서 깊고 고급진 라이카가 스마트폰을 내놨다는데 이게 안 궁금하고 회귀했어요? 그래서요, 아주 어렵게 구했습니다. 라이카의 빨간 로고가 선명한 라이츠1입니다. 이쯤에서 IT의 정보가 밝은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원래 라이카는 2016년부터 화웨이와 카메라 관련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왔던 제품들은 화웨이 스마트폰 제품군의 상표명을 그대로 따라갔던지라 엄밀한 의미에서의 라이카 폰이라 부르긴 어려웠죠. 그런데요, 이건 라이카가 직접 제품의 UI와 UX 그리고 외부 디자인까지 관여한 뒤 자체 브랜드명인 라이트 상표로 붙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라이카 스마트폰이라 부를만 합니다. 이 스마트폰 역시 라이카가 직접 생산한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사실 이 폰은 샤프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아코스 R6라는 스마트폰을 원형으로 삼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품의 생산 역시 아코스 R6의 제조사인 샤프사가 맡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라이트폰 1의 내부 스펙은 아코스 R6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보이시죠? 스냅드래곤 888과 12GB 램, 240Hz까지 지원하는 가변 이그조 올레드 디스플레이까지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 제품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이 제품을 뒤집으면 보이는 후면의 카메라 부분만큼은 라이카란 이름이 무색하지 않게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개의 렌즈가 후면에 다닥다닥 달린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라이츠폰 1의 후면 카메라에는 거대한 데다 눈에 보이는 렌즈가 단 하나뿐이거든요. 말끔한 마감에 보통 스마트폰과 달리 이 라이츠폰 1은 상하단이 평평해 세울 수 있는 데다 금속 재질의 무광 은색 측면부와 무광 검정으로 마감된 후면부 디자인이 적은데 전체적인 모양새가 스마트폰이라기보단 마치 라이카의 디자인 언어를 이어받은 소형 카메라의 한 종류처럼 보입니다. 카메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본격적으로 이 라이츠폰 1의 세일 포인트라 할 수 있는 카메라를 좀 뜯어볼까요? 라이츠폰 1에는 거대한 크기의 1인치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 크기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일반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센서보다 1000배 가량은 큰 사이즈예요. 미러리스 카메라인 소니 RX100에 장착되는 것과 동일한 크기라고 하니까 얼마나 거대한 센서가 들어갔는지 대략감이 오시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큰 센서가 들어가면 뭐가 좋냐?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사진에서 피사체와 배경이 매우 자연스럽게 분리되며 배경의 깊이감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진으로 직접 비교해볼까요? 왼쪽이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은 라이츠폰 1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깊이 차이를 느껴보기 위해 피사체인 빨간 앵무새 뒤편에 오목표 전자상가라는 글씨를 보면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 찍은 사진에 비해 라이츠폰 1으로 찍은 오목표 전자상가 글씨는 훨씬 흐리게 표현됩니다. 물론 이렇게 인물 사진 모드로 놓고 사진을 찍으면 굳이 1인치 센서의 라이츠폰이 아니더라도 깊이감을 살릴 수 있긴 합니다. 이런 경우 뒤쪽 배경을 날리는 건 AI와 머신 러닝 기능을 이용해 소프트웨어적으로 날리는 것이라 어색할 정도로 싹둑 배경을 오려내거나 피사체 일부를 잘라버리는 문제가 남아있죠. 라이츠폰 1의 카메라는 이파리 같은 작고 얇은 피사체도 비교적 초점을 잘 잡는 데다 초점이 맞는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을 이동할수록 더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사진 결과물을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라이츠폰 1의 카메라는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결과물을 추구하는 라이카의 방향성을 그대로 따르는 듯 보이는데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구도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을 보더라도 기존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것들에 비하면 확실히
필름의 느낌이 더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색감과 디테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라이트폰 1의 카메라 성능과 그 방향성이 과연 최근의 스마트폰 트렌드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어두운 밤 조명이 거의 없는 길가를 찍은 사진인데요, 확실히 아이폰의 카메라가 이미지 프로세싱 능력을 통해 더 밝고 생생한 색감을 보여주는 반면 라이트폰 1은 훨씬 어둡고 조금은 칙칙한 색감을 보여주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취향 차이 아니냐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역광을 찍었을 때 피사체의 얼굴이 너무 어둡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대엔 좀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이게 감성이라고요. 감성 이야기를 하니까 좀 떠오른 건데, 라이트폰 1의 기본 카메라 앱에는 라이트 룩스라는 새로운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흑백 필터예요. 라이카를 설명하면서 이 브랜드의 역사가 상당히 유구하다고 했죠. 그래서 라이카의 유명한 사진들 중 상당수는 흑백 사진이고, 라이카를 설명하는 단어 중 하나가 흑백 사진을 가장 잘 찍을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라이트폰 1에는 사진을 흑백으로 찍을 수 있는 라이트 룩스 모드가 있고, 이걸로 사진을 찍다 보면 라이카 특유의 정갈하고 사실적인 결과물을 흑백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걸 다 떠나 흑백 사진 특유의 색감이 주는 되게 고급지고 유구한 역사 스토리가 숨겨져 있을 것만 같은 감성적인 결과물들은 사진을 찍은 저 스스로의 만족감을 대단히 높여주더라고요. 이게 명품의 느낌이란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고급진 스마트폰 대체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건 일단 국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 아니에요. 이건 일본 통신사인 소프트뱅크에서만 독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심지어 제품 가격도 200만 원이 달해서 함부로 사기엔, 잠깐만, 1인치 센서가 있는 라이카 카메라 가격이 얼마지? 거기에 전화까지 되면 싼 거 아니야? 새빨간 로고가 매력적인 라이카의 첫 번째 스마트폰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기존의 스마트폰과는 다른 방향성과 하드웨어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명품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는 라이카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자사의 브랜드 파워를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사의 로고를 아무데나 남발하면서 스스로의 이름값을 깎아먹는 여타 다른 기업들과 달리 라이카는 그래도 상당히 고집스럽게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제품 개발에 관여하는 것 같아 오래전부터 라이카를 알아왔던 저로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도 시장이 이 라이카 로고를 단 고품질의 스마트폰을 여럿 볼 수 있게 될 날을 기다리며 영상을 마쳐봅니다. 끝. 확실히 빨간 로고가 정말 매력 포인트이긴 해요. 고급지죠?